사람들은 건강 정보를 너무 쉽게 믿습니다. 이 음식이 좋대요. 저 음식은 독이래요. 잠을 줄여도 괜찮대요. 아무 근거 없는 말들에 몸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결정하는 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잠, 먹는 시간, 운동. 이 세 가지가 전체를 결정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단연코 잠입니다. 잠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작동하는 가장 기본의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지만 깨어있는 시간이 기본이 아니고 자는 시간이 기본입니다. 몸은 잠을 기준으로 모든 리듬을 맞춥니다. 호르몬 분비도, 체온 조절도, 뇌의 회복도, 세포 재생도 모두 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잠이 흔들리면 건강 전체가 무너집니다.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혈관 부담이 커지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수면 부족이 치매를 어떻게 유발하는지 아세요? 뇌 안에는 쓰레기를 씻어내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잠이 깊어야만 그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깊은 잠이 부족해지면 뇌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게 반복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오랜 시간 지나면 치매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뇌세포를 보호하는 악교세포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악교세포가 잠을 자는 동안 부피를 줄입니다. 그래서 뇌 안에 공간이 생기고 그 틈을 따라 뇌척수액이 흐릅니다. 그 흐름이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우리가 다음날 머리가 맑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과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 과정이 멈춥니다. 그 상태에서 억지로 일어나면 머리가 둔해지고 감정도 거칠어집니다. 뇌가 회복하지 못한 채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셈입니다. 면역력도 예외가 아닙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감염 위험도 높아집니다. 밤새 스트레스를 받은 몸이 아침부터 피곤한 것도 결국 수면 때문입니다. 심혈관도 잠에 민감합니다. 1시간만 덜 자도 심장마비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날, 전 세계에서 심장질환이 증가합니다. 단지 1시간 차이가 심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일 수면을 줄이는 사람은 어떨까요? 수년간 조금씩 손해를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나타납니다.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콜레스테롤까지 흔들립니다. 잠은 이런 문제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배고픔을 느끼는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됩니다. 탄수화물이 당기고 과식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깊이 잠을 자면 식욕은 안정됩니다. 몸이 원하는 양만 먹게 되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감정도 잠에 의존합니다. 하루만 잠이 부족해도 짜증이 늘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사람은 감정 조절이 잘 됩니다. 대인관계 갈등도 훨씬 줄어듭니다. 잠은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관리하는 시간입니다. 뇌는 잠을 이용해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안정시키고 세포를 복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 밤새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는 게 아까워요. 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잠을 줄이는 건 내일의 나에게 빚을 떠넘기는 일입니다. 그 빚은 언젠가 질병이라는 형태로 돌아옵니다. 수험생들이 많이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4시간 자면 합격한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더 적게 자는 만큼 기억력은 더 떨어지고 문제풀이 능력도 감소합니다.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춘 학교는 시험 성적이 올랐습니다. 단지 잠을 1시간 더 잤을 뿐입니다. 그만큼 잠은 학습 능력과 직결됩니다. 성인은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청소년은 최소 8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을 지켜야만 몸의 회복이 완성됩니다.
수면의 질 역시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워만 있다고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잠들기 34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야 하고 카페인 음료도 피해야 합니다. 술은 더 안 됩니다. 술은 잠을 깊게 만들어주는 듯해도 중간에 각성작용을 일으켜 잠을 조각냅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은 술이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는 시간도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뇌가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면 호르몬도 흔들리고 피로가 계속 남습니다. 가능하다면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한 노력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실을 어둡게 하고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너무 늦은 운동을 피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잠의 질이 높아집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식욕이 줄고 감정이 안정되고 집중력도 돌아옵니다. 몸이 자기 리듬을 되찾는 겁니다. 잠은 몸 전체를 하나로 묶는 축입니다. 이 축이 흔들리면 다른 노력은 효과가 적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운동을 해도 잠이 부족하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얻지 못합니다. 잠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 보이지만 그중 첫 번째는 언제나 잠입니다. 오늘부터 잠을 우선순위로 올려보세요.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의 속도도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생각보다 답이 불분명합니다. 어떤 음식이 좋다는 말도 많고 몸에 해롭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커피는 몸에 좋다는 연구와 나쁘다는 연구가 함께 존재합니다. 마늘도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연구 방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음식 연구는 정확한 실험이 어렵습니다. 수천 명에게 특정 음식을 평생 먹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설문 기반 연구입니다. 평소 식습관을 적게 하고 오랜 시간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편차가 큽니다. 정확도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만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말들은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논란을 갖지만 단 하나는 예외가 없습니다. 혈당입니다. 무엇을 먹는가 보다 먹은 뒤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가 건강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가. 그 피크가 높을수록 혈관은 더 빨리 손상됩니다. 혈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심장 건강, 뇌혈관 위험, 당뇨 전 단계, 복부 비만, 이 모든 것과 연결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식사 순서부터 조절하면 됩니다. 배가 고프다고 바로 밥을 먹으면 혈당은 크게 치솟습니다. 탄수화물은 흡수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먹고 탄수화물은 천천히 먹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곡선은 달라집니다. 이 작은 차이가 수십 년 뒤 건강을 가릅니다. 혈당이 빨리 오르면 몸은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이 인슐린이 반복되면 저항성이 생기고 혈당은 더 오래 머뭅니다. 23시간이 지나도 정상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패턴이 쌓이면 당뇨 전 단계가 됩니다.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먹으면 위장은 계속 일해야 합니다. 위장이 바쁜 밤은 뇌가 깊게 잠들기 어렵습니다. 소화에 에너지가 쓰이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10시에 잔다면 6시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이 간격이 있어야 몸이 잠을 준비합니다. 야식이 안 좋은 이유는 칼로리 때문이 아닙니다. 혈당이 올라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호르몬의 리듬도 흔들립니다. 잠과 식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을 무조건 먹어야 한다는 말은 그리 오래된 개념이 아닙니다. 산업화 이후 생긴 습관입니다. 빠른 출근을 위한 빵과 잼, 당분 위주의 식사가 아침에 시작이 된 겁니다. 빈속에 과일 주스를 마시면 혈당은 빠르게 올라갑니다. 간단한 아침이라도 혈당 부담은 큽니다. 몸이 아직 깨어나기 전이라 더 민감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반복적으로 혈당이 오르면 몸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어나서 한두 시간은 물 정도로 가볍게 시작하고 몸이 충분히 깼을 때 식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공복 시간 동안 몸은 흥미로운 일을 합니다. 열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낡은 세포를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이 과정을 자가포식이라 합니다. 몸이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공복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 작용은 더 활발해집니다. 1214시간의 공복은 몸을 다시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16시간 내외가 되면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세 끼를 꼬박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두 끼로 조절해도 영양은 충분합니다. 오히려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 부담이 줄고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안정되면 몸의 리듬도 안정됩니다. 수면 호르몬, 식욕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 하나의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식사는 몸을 흘러가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일정해야 몸도 일정하게 움직입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은 몸을 계속 긴장시키고 세포를 지치게 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식사 순서만 바꿔도 됩니다. 늦은 식사만 줄여도 됩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아침은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기 리듬을 알고 그 흐름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넣는 행동이 아닙니다. 몸의 리듬을 정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안정될 때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식사와 잠이 하루의 리듬을 잡는다면 운동은 몸의 엔진을 다시 살리는 과정입니다. 운동을 단순히 살을 빼는 도구로만 보면 오랜 시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운동의 핵심은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에 있습니다. 이 작은 구조가 몸의 노화 속도를 결정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지면 같은 일을 해도 피로가 덜하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로가 쉽게 오는 이유는 근육 때문이 아닙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줄어들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자 에너지 공장을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를 가장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방식이 조니 트레이닝입니다. 이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 대화는 가능하지만 여유롭지는 않은 강도입니다. 이 상태를 30분에서 40분 유지하는 것이 조니의 핵심입니다. 달리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히 조니 구간에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너무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숨이 차고 근육이 아프고 몸이 지쳐야 운동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노화를 늦추는 운동은 이런 고강도 방식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강도로 오래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동 중 젖산이 쌓이는 것은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너무 빠르게 운동하면 젖산 역치를 넘어서 근육이 힘들어지고 지속이 어려워집니다. 조니는 그 반대입니다. 산소 공급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이 균형이 유지될 때 미토콘드리아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고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피로도 줄고 체력도 점차 늘어납니다. 존이 강도는 심박수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20에서 나이를 뺀 뒤 그 수치의 6570%를 목표로 하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이 아니어도 대략적 기준으로 충분합니다. 심박계를 착용하면 운동 중 강도를 조절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심박계가 없어도 몸의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대화는 가능한데 숨이 조금씩 차는 정도. 이 느낌이 존이의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꾸준히 못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무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면 다음날 하고 싶은 마음이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존이는 다릅니다. 부담이 적고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남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시작해도 됩니다. 10분, 15분만 걸어도 신호는 몸에 전달됩니다. 이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 몸의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존이 운동을 몇 주만 해도 평소보다 숨이 덜 차고 걷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지고 피로 회복이 빨라집니다. 이 변화는 근육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의 변화 때문입니다. 운동은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자극입니다. 이 자극은 규칙적일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일주일에 3번만 해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몸은 꾸준한 신호를 기억합니다. 이 운동은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몸은 지속적으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혈당 변동도 줄고 식욕도 안정됩니다. 폭식 충동도 줄어듭니다. 운동은 감정에도 변화를 줍니다. 존이 운동처럼 지속적인 움직임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마음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차분해지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밤의 수면 질도 달라집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심박을 낮추고 몸을 안정시킵니다.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줄고 깊은 잠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존이는 실내에서도 가능합니다. 러닝머신, 자전거, 엘리프티컬 기구 모두 좋습니다. 집 근처 공원도 좋고 집 앞 도로도 괜찮습니다.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 몸의 변화는 서서히 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예전보다 덜 피로하고 조금 더 움직여도 괜찮고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몸은 천천히 변하지만 그 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운동은 몸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살리고 미토콘드리아를 깨우고 노화의 속도를 낮추는 과정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세포의 나이를 되돌리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조금씩 움직이는 것, 편안한 강도로 지속하는 것. 그게 존이의 정신입니다. 걷기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천천히 달려도 되고 자전거를 타도 괜찮습니다. 몸은 방향을 기억합니다. 오늘 만약 운동할 마음이 없었다면 5분만 걸어보세요. 그 5분이 리듬을 바꾸고 다음 선택을 더 쉽게 만듭니다. 몸은 움직이는 순간부터 회복을 시작합니다. 운동은 늦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존이 트레이닝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몸의 깊은 곳에서 조용히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건강 수명은 힘든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운동으로 늘어납니다.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몸의 속도에 맞는 움직임을 지속해주세요. 그게 가장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잠, 식사, 운동. 이 세 가지는 각자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몸은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 요소가 흔들리면 다른 요소들도 함께 흔들립니다. 잠이 부족한 날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부터 배가 고프고 단 음식이 당기고 밀가루나 밥이 더 땡깁니다. 이건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몸의 반응입니다. 잠을 적게 자면 식욕을 높이는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됩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먹는 양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특히 탄수화물과 단 음식이 더 강하게 끌립니다. 수면 부족은 혈당에도 영향을 줍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크게 오르고 오랜 시간 내려오지 않습니다. 혈관은 더 많은 부담을 받고 인슐린 분비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루만 흔들려도 몸의 균형은 눈에 띄게 바뀝니다. 야식을 먹는 이유도 대부분 수면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피곤하고 예민해진 몸은 빠르게 에너지를 올려줄 음식을 찾습니다. 이때 탄수화물은 가장 손쉬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잠의 질을 더 떨어뜨립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잠들면 위장은 계속 움직입니다. 위가 일하면 뇌도 쉬기 어렵습니다. 소화에 신경을 쓰느라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밤중에 깨는 것도 이 과정과 연결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운동의 효과도 떨어집니다. 근육은 잠을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회복 과정이 줄어들면 운동으로 받은 자극을 몸이 충분히 만들지 못합니다. 같이 뛰어도 더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식욕도 달라집니다. 몸이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자가포식 작용이 약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배는 자주 고프고 먹는 양은 늘어납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음식은 계속 들어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체중은 자연히 늘어납니다. 운동이 적으면 잠의 질 역시 떨어집니다. 적당한 유산소 운동은 심박을 낮추고 몸을 안정시키는 신호를 줍니다. 이 신호가 잠을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앉아 있다면 몸은 오늘은 활동이 없었다고 판단해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식사도 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몸은 쉽게 지쳐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혈당이 안정되면 몸은 가볍고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처럼 수면, 식사, 운동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몸의 하루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하나만 나빠져도 전체 리듬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만 좋아져도 전체 리듬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건강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균형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듭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해석합니다. 먹는 시간, 움직이는 양, 잠의 깊이,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패턴으로 받아들입니다. 밤에 늦게 먹으면 몸은 하루를 아직 끝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잠이 얕아지고 아침은 더 피곤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면 몸은 이제 시작이라는 신호를 받고 호르몬의 리듬을 다시 맞춥니다. 운동을 하면 몸은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혈당을 더 잘 조절하려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오릅니다. 잠을 깊게 자면 뇌는 감정을 정리합니다. 감정이 안정되면 식사도 조절됩니다. 과식은 줄고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도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를 계속 연결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만드는 건 특정 음식을 끊거나 강한 운동을 짧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몸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규칙적인 시간에 먹고, 규칙적인 강도로 움직이면 그 리듬을 그대로 따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루만 잘해도 몸은 그 신호를 기억합니다. 이 신호가 쌓이면 몸은 안정되고 노화의 속도도 줄어듭니다. 잠은 식사를 돕고 식사는 운동을 돕고 운동은 잠을 돕습니다. 이 순환이 잘 돌아가면 하루는 훨씬 부드럽게 흐릅니다. 몸은 쉽게 피로하지 않고 감정은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건강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큰 변화보다 작은 균형이 오래갑니다. 그 균형을 만들어내는 힘이 잠과 식사와 운동입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단순하고 더 정직합니다. 좋은 신호를 주면
좋은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 신호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입니다. 오늘 먹는 한 끼, 오늘 움직인 20분, 오늘 확보한 수면 시간. 이것들이 모여 몸의 시간을 다시 세웁니다. 하루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잠, 식사, 운동. 이 세 가지는 별개의 항목이 아니라 하나의 길처럼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길을 현실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건강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녹아들 때 비로소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법은 단순해야 합니다. 실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수면입니다. 잠은 하루를 리셋하는 과정입니다. 깊게 자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 뇌 건강, 감정 안정, 체중 조절까지 함께 좋아집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은 잠을 자연스럽게 빼앗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침대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몇 시에 자야 하는지 고민하기보다 이 시간에는 눕는다는 신호가 중요합니다. 몸은 반복을 기억하고 리듬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는 빛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면 뇌는 하루의 시작을 인식하고 저녁에는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이 단순한 과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잠의 질은 많이 달라집니다. 화면 사용은 잠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자기 전 1시간만이라도 밝은 화면을 멀리하면 뇌는 훨씬 빠르게 안정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식사는 시간을 바꾼 순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무엇을 먹을지보다 언제 먹을지가 더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패턴을 지키면 혈당이 안정되고 잠은 깊어집니다. 야식 욕구도 줄어듭니다. 아침을 꼭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깨어나기까지 한두 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자가포식이 촉진됩니다. 이 과정은 노화를 늦추고 세포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사 순서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핵심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를 지키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운동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류보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심박수를 유지하며 걷기만 해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은 금방 살아납니다. 몸은 시간에 따라 반응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컨디션을 만들고 일주일의 패턴이 한 달의 변화를 만듭니다. 이 변화가 누적되면 나이는 그대로여도 몸의 기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의 리듬을 단순하게 만드세요. 잠드는 시간 하나, 먹는 시간 2개, 운동 시간 하나. 이 4가지가 일정해지면 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녁 7시에 식사를 끝내고 밤 11시에 자고 아침에는 공복을 유지하고 점심과 저녁을 충분히 먹고 하루 20분만 걸어도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 리듬이 자리 잡히면 과식이 줄고 혈당이 안정되고 감정도 편안해집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다시 몸을 돌보는 태도가 생깁니다. 이 순환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건강은 완벽을 목표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방향을 맞추는 일입니다. 오늘이 흔들려도 내일 다시 리듬을 잡으면 됩니다. 몸은 금세 기억을 되찾습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속이 만들어냅니다. 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뀝니다. 잠을 지키고 식사 시간을 관리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 3가지는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특별한 의지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방향과 반복이 필요할 뿐입니다. 한 달 후면 몸은 달라지고 3달 후면 습관이 바뀌며 6달이 지나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건강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당신의 다음 몇 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